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소닐 토요다의 세일즈 매니저이고 지금 소닐 토요다에서 한인 그 세일즈 팀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차 정보를 물어볼 데가 없어서 많이 이렇게 네네네. 물어보시길래 보통 이제 캐리한테 하라고 하죠. 네,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런 정보 네. 공유해 주시면 네네.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네네네, 이제 제가 그럼요. 연락을 네. 드렸는데 네. 일단 제일 궁금한 게 처음에 캐나다에 오셨거나 네. 이민자나 네. 아니면 유학생 그리고 캐나다에 살았어도 첫 차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네네. 차를 살 수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차를 살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있죠. 뭐 캐시로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음. 사던가 풀페이를 하던가 파이낸스를 하던가 아니면 리스를 하던가 뭐 그런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 뭐 리스 양도를 하던가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첫 차를 살 때는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신용이고요. 파이낸스나 네, 리스를 할 때는 이제 캐시는 뭐 상관이 없고 인벤토리가 제일 중요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로 이민 오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유학생 신분이거나 뭐 워킹 홀리데이 이런 분들도 차를 살 수는 있어요. 바로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와서 어카운트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도 열어야 되고 은행 계좌도 열어야 되고 캐나다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네. 이제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려운데 근데 그래도 워킹 비자처럼 하다 보니까 그쵸. 은행에서 워킹 홀리데이라는 그런 개념보다 워크 퍼밋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두려워하시진 않아도 되고요. 워킹 홀리데이 하시는 분 한 3, 4명 정도는 잘 사셨고요. 그러니까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 그분들도 일하면서 풀타임이라든지 뭐 렌트 잘 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내가 왜 너한테 빌려줘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러다 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운페이를 더 하실 수 있냐고 은행에서 물어보면 손님한테 물어봐서 그 다운페이를 더 하실 수 있다 하면 그렇게 성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캐나다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랑 남편이 차를 사러 갔다가 네. 거절당한 적이 조금 네, 있었어요. 네, 네. 그때가 물렸는데 네네. 그때 저는 영주권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랬고 그쵸. 근데 또 다른 매장을 가니까 영주권이 상관이 없고 이렇게 그쵸. 브랜드마다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쵸. 이제 브랜드마다 사용하는 은행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도요다는 도요다 파이낸셜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솔직히 당연히 뭐 캐네디언이고 막 풀타임 잡 있고 뭐 집 있고 이러면 당연히 쉽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딱 두 가지예요. 세일즈맨이 귀찮거나 안 되는 거 뻔한데 도전하고 싶지 않은 그런 그쵸, 게 그쵸. 있거나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18년 동안 있으니까 네. 손님들이 조금만 얘기해줘도 이게 될 거란지 안 될 거란지 알아요. 그쵸. 그리고 이걸 어떻게 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된다고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일즈맨마다 다 자기 개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시작한 지 막 한 달도 안 됐어요. 차를 팔아야 돼. 그럼 다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차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네요? 그쵸. 딜러십에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하는 은행에서 거였어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요타 캐피탈이 있는 거죠. 현대 캐피탈도 있고. 그쵸. 딜러십은 이제 그냥 리테일 샵이고 거기에서 펀딩을 해주는 은행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스하고 파이낸스를 좀 간단하게 개념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파이낸스는 내가 할부를 해서 그 할부 기간 동안 다 내고 내 차가 되는 거고 리스는 말 그대로 이제 달달이 이렇게 내면서 타다가 끝날 때쯤에 반납하거나 그걸 다른 차로 바꾸거나 하는데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이렇게 뭐 혜택도 있고 뭐 세금 공제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어서 자영업자들은 이제 리스를 선호를 좀 많이 하는 편이고 이제 마일리지를 정말 많이 안 타거나 뭐 차를 막 3, 4년 안에 막 바꾸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리스가 좋죠. 왜냐면은 새로운 차를 계속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리스가 인터레스트가 더 높지 않나요? 그게 상황마다 달라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리스가 파이낸스보다 싸요. 어떤 차들마다 다르고 또 이게 인벤토리마다 다르고 또 시장에 따라 다르고 그래서 어떤 차는 이자율이 리스가 더 낮은 차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비교했으면 되고 파이낸스의 장점은 그냥 말 그대로 7년 뒤에 내 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더 이상 돈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처음부터 나는 이 차를 오래 탈 거다 이러면은 당연히 파이낸스로 사는 게 또 좋기도 하고 근데 진짜 말 그대로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뭐 이렇게 뭐 차가 막 사고가 나서 고쳤다 그럼 이제 또 거기 사고 이력도 남는 거고 그러니까 파이낸스를 했을 때 그런 케이스들이 있으면 나중에 되팔기도 좀 힘들고 근데 리스는 사고가 나도 그냥 내가 반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그쵸. 내가 왜 이 차를 파이낸스 해야 되는지
리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좀 알면 좋죠. 그래서 이제 차를 살 때 사람들이 보험부터 좀 네. 알아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중고차가 보험료가 더 비쌀까요? 그런 건 없어요. 중고차가 더 싸다 이런 건 없고 캐나다에서 보험은 그러니까 한국이랑 조금 달라요. 한국은 예를 들어서 막 상대방이 내 차를 치면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를 하잖아요. 그쵸. 여기는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해요. 100% 잘못인데 상대방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보험료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뭐 이런 거는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도 하고 뭐 경찰이 involve 됐을 때 누가 잘못이냐에 떠나서 벌점이 생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보험도 차를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당연히 보험이 많이 계속 오르잖아요. 맞아요. 매년. 그거 오르는 이유가 일단은 인구도 증가하고 차도 많고 그리고 도난도 많고 맞아요. 사고도 그래서 많아지고. 사고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람들이 좀 잘못 인식할 수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토론토를 보자면 뭐 도요타, 혼다, 현대, 기아 이런 딱 메인스트림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이 차들은 보험이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더 많잖아요 길거리에. 확률적으로 그렇죠. 사고도 더 그렇죠.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쵸. 사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보험회사에서 이 차는 되게 통계적으로 사고가 많다. 고치는데도 비싸. 이런 거에 따라 다르고 어디 사는지도 중요하고. 맞아요. 지역도 네.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고난이 많이 일어나는 곳들 그런 데 비싸고. 그래서 보험은 진짜 정말 시장 나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일랜더가 보험이 좀 비싸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험이 많이 비싼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중고차를 사던 새 차를 사던 우리 계약할 때 네.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계약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기보다는 뭐 오시는 손님들한테 알려드리는 팁은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다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계약서에 그렇죠, 대한. 그렇죠. 네, 그리고 그쵸. 하나하나씩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손님들 이제 이렇게 오시면 다 이렇게 하나씩 보여주면 이거는 왜 필요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안 필요한 것들은 굳이 안 필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손님들이 뭐가 필요하다 하면 그 필요한 거에 맞춰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주는 거예요. 중고차도 거래를 여기서 하잖아요. 하죠, 네네네. 근데 손님 입장에서 이건 좀 걸러야 되거나 네네, 이런 오케이. 조심해야 되는 차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은 딜러십에 오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인증 중고차가 있고 그리고 온타리오에서 인증해주는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이프티 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요타 같은 경우는 TCUV라고 도요타 Certified Used Vehicle 이렇게 해서 이제 도요타 인증 중고차가 있고 세이프티 온리는 이제 도요타에서 인증을 받지 못했지만 그래도 온타리오에서 거버먼트가 설정한 세이프티에 만큼 통과되는 차들이 있거든요. 이제 인증 중고차는 진짜 믿어도 돼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일해보면서 한 분과 인증 중고차는 까다로워요. 인증을 받기. 가격이 그 대신 좀 비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요타는 150포인트 인스펙션을 해요. 네네. 근데 세이프티는 한 그거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딜러한테 꼭 Carfax라는 사고 이력을 보여달라 하고 그리고 서비스 히스토리 달라고 하면 좋아요. 서비스 히스토리를 받으면 이 차가 이제 서비스를 정말 그동안 잘 받았나 아니면 한 번도 받지 않았나 이런 거 중요하고 중고차들은 보통 빛에 따라서 컬러가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하면 좋고 그래서 서비스 히스토리랑 사고 이력 조사 이런 걸 하면 좋아요. 근데 맞아요. 인증받은 차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있죠. 있어요? 왜냐면은 인증한 차들은 인증한 서티피케이트이 있어요. 그거를 달라 해요. 보여달라 해야죠. 온타리오에 그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000불 이하거나 혹시 현금으로 차 고치면 사고 이력서에 안 떠요. 그러니까 사고 이력서에 안 뜬다고 이거 좋은 차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만약. 하지만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인증해주는 데서 사면은 그래도 인증을 한 거니까 그리고 인증을 했다는 거는 거기에 대한 워런티 같은 것도 부여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인증된 건데 1년밖에 안 됐고 뭐 10,000km밖에 안 떴어요. 근데 다른 매장에 그러니까 도요타 아닌 곳에 똑같은 마일리지인데 뭐 한 1-2,000불 싸요. 그럼 솔직히 그런 차들은 it's okay. 왜냐면은 뭐 어차피 새 차니까. 근데 이제 막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막 4만 킬로, 5만 킬로 떴을 때는 브레이크, 타이어 뭐 이런 거 다 도살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비싸죠. 왜냐면은 그 브레이크 타이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차 살 때 이제 딜러 입장에서 이건 좀 말리고 싶다 하는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충동 구매가 아니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저는 매니저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저도 세일즈였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손님을 설득을 많이 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세일즈 할 때도 그랬어요. 손님들한테 이거 괜찮으세요? 꼭 물어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뭐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손님이랑 함께 할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보이잖아요. 손님을 딱 봤을 때 지금 이거 조금 약간 무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보이면 저는 얘기를 해드려요. 또 그런 것들도 있죠. 뭐 리스인데 다운페이를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리스는 어차피 반납하는 차니까. 반납하는 차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네네. 내가 한 달에 낼 수 있는 돈이 이거밖에 없다면 해야 되고 은행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바이백을 할 거라면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되고. 그쵸. 근데 내가 리턴을 할 거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오늘 되게 새로운 사실들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네네네.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네, 같아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차 볼 때.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영상을 보고 오시는 손님들이 있으시면 해리박을 찾으면 되나요? 네, 그쵸. 저는 뭐 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많이 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요타 아니어도 다른 브랜드 알아보고 있다 그러면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해요. 소개시켜드리려고 해요. 물론 제가 막 일일이 다 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쵸. 그리고 저희 이제 뭐 오셔서 찾아주시면 뭐 당연히 제가 또 도와드리고 네네.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고 하면 되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네.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바이바이.